사실 치아 하나만 빠졌을 때는 한 개만 식립하면 되지만 여러 개가 빠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럴 때 여러 개도 식립할 수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환자의 물론 전신 상태나 치조골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체 치아가 사라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턱에는 6개, 위턱에는 8개 정도 동시에 식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환자의 전신 상태와 치조골 상태 그리고 수술 시간까지 고려해서 이제 좀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아래턱 6개, 위턱 8개까지 네, 맞습니다. 하루에 다 할 수 있다고요? 네, 보통은 근데 하루에 다 하기도 하는데 이제 위에 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복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길어서 위에 턱 먼저 다 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아래 턱 심고 해서 전체를 구강을 회복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. 한 번에 여러 개를 심으면 좀 더 안 좋기도 하나요? 회복에 있어서? 회복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수술 자체의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술 이후의 통증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어서 조금 더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수술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이제 나눠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쵸. 네. 또 수술, 그러니까 식립하고 나서 바로 또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또 하셨으니까 네, 그 계획을 잘 짜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거는 한 번 식립하면 뭐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? 영구적으로? 일반적으로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은 이제 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임플란트 수명은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 어려운 게 이제 자동차랑 좀 비교를 하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같은 차를 같은 날 사더라도 이제 정기 검진을 받고 이제 얼만큼 잘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 차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제 음식물이 좀 많이 고이게 되거나 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이제 잇몸뼈가 녹을 수 있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랑 다르게 통증을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염증이 진행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진행되기 전에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자연 치아보다 더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 자체에 뭐가 생긴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네, 우리 맞습니다. 잇몸뼈나 인접한 다른 치아에 또 문제가 네,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잘해야 되는 관리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? 일단 뭐 당연히 양치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시 양치를 해야 되는 거는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은 일반 칫솔로는 조금 관리가 어렵고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치간 칫솔이 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치실을 좀 사용하셔서 치아랑 치아 사이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. 또 임플란트는 정기 검진을 쭉 하셔가지고 이 구조물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임플란트 해야 할까,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, 혹은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.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. 네. 일단 물론 자연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이제 피치 못하게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좀 빨리 수복을 해주는 것이 다른 자연 치아를 보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4명이 함께 들던 짐을 1명이 사라져버리면 남은 3명이서 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 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연 치아도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치아들이 더 큰 힘을 많이 받게 돼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은 다른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치아를 빠르게 수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.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수술 시간이나 뭐 이런 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통증도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치아를 상실하신 상태시라면 편하게 치과 검진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